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문제로 물의를 빚은 약품회사 대표가 남긴 말입니다. 어제 질병관리청은 정부가 무료로 접종하려던 독감 백신 접종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죠. 백신 일부가 운반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됐기 때문인데요.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 백신의 단백질 함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 전면 보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물류센터에 도착한 백신을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요. 1톤 트럭 기사들이 트럭에서 백신을 내리다가 항상 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백신을 상온에 노출시키게 된 거죠. 약품회사 대표는 당장 백신 배송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에서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적절한 약품 배송업체를 선정할 시간이 짧았고 재하청이 이루어지면서 저온 관리에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가격 후려치기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지적에 대해서는 당장의 수익이 아닌 장기적인 시장 상황을 보고 입찰했다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현재 약품회사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콜드체인, 그러니까 약품의 온도 관리에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백신 공급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일련의 상황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질병관리청의 관리와 약품 배송업체들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백신 관리의 중요성을 되짚어보는 말로 시작해봤는데요.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케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름이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소리쳐 나는 현기증 내 심심풀이 화풀이 상된 다른 연인들 괜히 시비 걸어 동네 양아치처럼 가끔 난 삐딱하게 다 때를 부러져라 이 세상이란 영화 속 주인공은 너와 나 갈 곳을 잃고 헤매는 외로운 저서만 나 텅 빈 길거리를 가득 채운 기러기들 내 맘과 달리 날씬 참 더럽게도 좋아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복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 슬피 손가락 걸고 맹세했었던 네가 결국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름이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나의 라인 긋고 스프레이 한 통 다 쓰고 가죽 바지 가죽 재킷 걸치고 의상 쓰고 아픔을 숨긴 채 앞으로 더 비뚤어질래 네가 미안해지게 하늘에다 침을 소박해진 내 말소와 거칠어진 눈빛이 무서워 너 실은 나 왠지 두려워져 돌아가고픈 데가 되었고 사랑하고픈 데 상대였고 멀어져라고 돌이킬 수 없더라고 너 하나 믿고 마냥 행복했었던 내가 우습게 남겨졌어 슬피 손가락 걸고 맹세했었던 네가 결국엔
네, 9월 23일 수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들으셨어요. 네. 자, 가끔 그런 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좀 삐뚤어지고 싶은 날. 저는 오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삐뚤어질 때야 뭐 이런 마음이 좀 생기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을까요? 오케이와 함께 지금부터 또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려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디서 오케이 방송 함께 하고 계시는지 출첵도 좀 남겨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오프닝 독감 백신에 관련된 얘기를 전해드렸더니 2234번님께서 이 상황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다니 개인의 건강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 같아요. 우리 모두 건강 잘 챙기자고요. 오케이? 하셨는데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라서 그런지 주변에 감기 환자들도 좀 부쩍 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걱정 여전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은데 가을은 또 유독 짧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가을이 훌쩍 지나고 나면 금방 또 추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춥지 않도록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963번님 오늘도 변함없이 오케이 출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순서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오케이 리서치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꾸며보는 시간 잠시 후에 제가 주제 알려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앵커들의 수다 오늘도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 4부에서는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하는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법률 정보들 또 전해드리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오케이 리서치 주제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백신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올해는 진짜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을 만나면서 이 백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잠재워줬으면 이런 마음.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두의 바람일 텐데요. 진짜 하루빨리 그런 백신이 좀 안전한 백신이 나오길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오케이 리서치는 이런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세상에서 딱 하나의 백신만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떤 병을 고치는 약을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치매를 사라지게 하는 약을 만들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꼭 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백신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약을 한번 개발하고 싶으신지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생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런 거. 불로초 같은 거. 아니면 우리 아이가 평생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약 이런 것들. 다양한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57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 드네요. 만약에 제가 백신을 개발할 능력이 된다면 잠을 한 사흘 정도 자지 않아도 전혀 피곤하지 않을 그런 백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거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그런데 잠은 쏟아지고 이럴 때 알약 하나로 며칠 밤을 새워도 거뜬하게 버틸 수 있는 이런 약 어떨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더니 오늘 이런 생각이 드나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백신을 개발하고 싶으신지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언택트 여행으로 떠나는 힐링 캠프. 캠핑카 앤 레저 페스티벌이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엑스코에서 펼쳐집니다. 캠핑카에서부터 캠핑 장비까지 레저용품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 2020년 마지막 캠핑카 앤 레저 페스티벌에 여러분의 많은 참관 바랍니다. 이 행사는 KNN이 함께합니다.
문의 051-740-8600.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을 이뤄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을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그건 누굴 위한 꿈인가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네, god의 길 들었습니다. 9422번님께서 곧 비가 뿌릴 듯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네요. 지금 아내와 함께 당감시장을 누비면서 추석장 보고 있습니다. 틈새를 이용해서 뚝띠님 방송 들으면서 캐리어 끌고 터덜터덜 시장 바닥을 다니고 있죠. 코로나다 불경기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재래시장은 뽁짝뽁짝합니다. 힘들어도 이겨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움직여야죠. 모두들 힘내시고 건강들 하세요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추석장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명절 앞두고라도 재래시장이 좀 전통시장들이 좀 사람들로 활기가 다시 넘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매주 금요일 시장 특파원 코너 진행할 때마다 요 근래 들어서 전화 연결했던 시장들은 대부분 손님들의 발길이 좀 많이 뜸해졌다. 그래서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네, 정이 느껴지는 전통시장. 명절에는 아무래도 전통시장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재료들 많이 사서 오시기 바래요. 오늘 하늘이 하루 종일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하늘인데 여러분들 계시는 곳 날씨가 어떤지 날씨도 한번 문자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 오케이 리서치,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신을 개발한다면 어떤 백신을 개발하고 싶으신지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들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일단 4116번님, 진짜 이런 백신 나오면 네, 아무리 비싸더라도 다들 맞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다시 젊어지는 청춘 백신. 네. 이게 과연 개발될 수 있을지. 근데 좀 젊게 사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똑같은 나이의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어떤 친구는 굉장히 젊어 보이고 활기가 넘치는데 어떤 친구는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삶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마음가짐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다시 젊어지는 청춘 백신은 나오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7842번님, 오케이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전염병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간의 탐욕, 즉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신경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남의 것을 탐하고 이런 것들, 그런 심리를 좀 억제해주는 그런 백신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1902번님은요. 저는 항상 행복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백신을 만들고 싶어요. 직장에서든 집이든 어디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요거는 네, 백신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좀 덜 받는 방법들 찾아보시면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가장 많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저도 아무래도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남의 입장, 우리가 역지사지 이런 거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네. 그러면 스트레스를 조금은 덜 받게 되더라고요. 뭐 좀 이기적이라고 하면 어때요? 네.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게 살겠다는데 여러분들도 저의 생각에 좀 동의하지 않으실까요? 3762번님, 만병통치약을 개발해서 어떤 병이 나든지 이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그런 약이 개발됐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네, 만병통치약. 그렇죠. 만병통치약. 우리가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많이 웃으시면 어떤 병이라도 좀, 그 병의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많이 웃어보자고요. 네. 3231번님, 저는 악보를 다 암기할 게 많으니까 암기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백신 개발하고 싶어요. 네, 기억력에 좋은 백신이 개발되면 아무래도 치매도 예방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774번님은 세상에 단 한 가지 백신을 개발한다면 생명이 다하는 동안 절대로 아프지 않는 백신을 평생 한 방으로, 네, 주사 한 방 맞고 평생 동안, 네,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는. 다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건 누구나 다 꿈꾸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 하나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6615번님, 착하게 살게 하는 백신요. 이 백신 개발되면 누구한테 맞히시려고요? 설마 본인이 직접 나 좀 착하게 살아야겠어 이런 건 아니신 거죠? 네, 누군가에게 착하게 살라고 주문을 걸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유진 작가는요, 이런 백신을 개발하고 싶대요. 저는 맞으면 바르고 고운 말만 쓰는 백신을 개발하고 싶어요. 요즘 입이 너무 거칠어졌네요 하셨어요.
그런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죠. 예,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국회의원 출마하는 라미란 씨가 주연이었던 영화로 기억나는데 자꾸 옳은 말만 하게 되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실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코믹하게 그렸던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장유진 작가 바르고 고운 말만 쓸 수 있는 백신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치매를 완전히 낫게 해주는 약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라는 병인 것 같아요. 이게 내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든 것도 있지만 내 자식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준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몸이 아픈 것보다도 치매 때문에 진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진짜 백신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백신 아니더라도 좀 늦출 수 있는, 아니면 치료약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발이 돼서 우리 어르신들의 고민거리 하나가 좀 줄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뭐 다양한 의견들 주시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신을 하나 개발한다면 어떤 백신을 개발하고 싶으신지, 이게 꼭 뭐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재미있는 아이디어 있으시면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괜찮네요. 바르고 고운 말만 쓰게 하는 백신. 네. 거짓말 하는 사람에게 먹여가지고 진실게임, 우리 왜 진실게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신을 먹이고 질문을 하면 다 진실만을 얘기하는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백신을 개발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도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계시는 곳, 날씨, 교통 상황, 여러 가지 이야기들 샵 1057번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은의 사랑해요 보내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마워요 닿을 듯 그대 옆에 있기에 더는 내일이 나 두렵지 않죠. 사랑 때문에 힘든 거, 이별 때문에 아픈 거, 영화 속에만 있었으면 해. 언제나 난 믿었죠. 내 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루이는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Do you remember when it first started? September, love was changing the minds, pretender, while chasing the clouds away. Our hearts were ringing in the key that souls were singing as we danced in the night. Remember how the stars stole the night away. My thoughts are with you, holding hands with your heart to see you. Only blue dark love. Remember how we knew love was here to stay. Now December found a love to share. September only blue dark love. Remember true love we shared today. Some bell was ringing, our hearts were singing. Do you remember never a cloudy day?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 첫 곡은요. 어제 이 노래 신청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들려드리지 못해서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들으셨어요. 네. 자, 1부에서 저희가 여러분들 만약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백신을 개발하고 싶으시냐고 여쭤봤더니 1부에서 2부 넘어오는 사이에도 문자들을 주고 계십니다. 5868번님께서는요. 선물 당첨 백신을 개발하고 싶으시대요. 선물 받고 싶다는 얘기신 거죠? 네. 요거는 선물 당첨 백신보다는 진행자와 텔레파시가 통하는 뭐 요런 백신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교롭게도 5868번님이 이 문자를 주고 나서 바로 다음에 온 문자가 4827번님. 쓸데없는 욕심 없애는 백신이 필요해요 하셨어요.
네. 이런 백신도 좀 개발이 되면 나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될 때, 나의 욕심을 좀 억눌러주는 백신이 좀 필요하신가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계속 문자 주시고요. 4963번님께서 수요일 오후만큼은 제일로 피곤한 시간인데, 이소은의 사랑해요. 이 노래가 나오니까 조금이나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1부 끝곡으로 보내드렸었죠. 혹시라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샵 1057번 문자는 계속 열려 있고요.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앵커들의 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축제, 누구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 제17회 부산국제연극제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무관객 온라인 축제로 진행됩니다. 지역 우수작 초청 공연, 거리극 경연 프로그램, 지역 상생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제17회 부산국제연극제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비메오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051-802-8003. 이 행사는 부산광역시 KNN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앵커들의 수다 김다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수다의 앵수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네, 제가 뭐 질문할지 알죠? 네네. 네. 어떤 백신 만들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백신이 약간 초능력 같긴 한데 네. 그런 백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훔친다? 네네. 좀 한 번에 호감을 얻어서 네. 시청률도 잘 나오고 음. 연애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자가 더 커요? 후자가 더 커요? 시청률이 더 커요? 연애가 더 커요? 원래 본심은 호자에 있는 거죠. 네네. 네. 그거는 네. 백신이 아무리 개발된다 한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네. 약으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살려고 했네요, 제가. 네. 네. 자,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는 우리 김다름 아나운서 오늘 어떤 뉴스들 갖고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를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나타낸 것은 지난 19일 이후 나흘 만인데요. 최근 4일간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 증가에 그쳐서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다시 100명대로 증가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특히 서울 강남의 건물 등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요. 또 포항과 부산 등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부산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그렇죠. 좀 걱정인데요. 네. 연제구의 한 건강용품 설명회와 또 동아대학교 집단 감염 사례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오늘 7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안전 안내 문자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확진자들의 동선이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네. 여러분들 만약에 나도 좀 접촉 가능성이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방문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어제 가수 장재인 씨가요, 10대 시절에 겪은 성피해 아픔을 고백했습니다. 장재인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장 11년이 걸렸다면서 그 당시 불안증, 발작, 호흡곤란, 불면증, 거식, 폭식 등이 따라붙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20대가 된 장재인 씨의 소원은 조금만 행복해지고 싶다였다고 합니다. 성피해 사건의 범인은 19살 때 잡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네. 괴롭힘을 가하는 아이들이 그 한겨울에 길을 지나는 장재인 씨를 보고요.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장재인 씨에게 범행을 저질러라 이렇게 한 것인데요. 네. 장재인 씨는 그 아이 역시 피해자라면 도대체 나는 뭐지? 내가 겪은 건 뭘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고백이 누군가에겐 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장재인 씨가 최근 자신의 SNS에 이렇게 아픔을 딛고 싶다는 글을 쓰면서 이 이야기가 확산된 건데요. 누리꾼들은 그동안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다면서 응원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장재인 씨도 뿌리가 생긴 기분이라면서 팬들에게 고마움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우리가 성범죄와 관련해서만큼은 네. 피해자가 자꾸만 숨어들고 움츠러드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그 괴롭힘을 가한 학생 같은 경우도 네. 결국은 자신이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고자 네. 선택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예. 어른들이 좀 더 어른다우면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이 좀 성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리 심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즘에는 네. 너무 보고 배우는 것들이 무서운 것들도 많고요. 네. 네, 끔찍한 것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어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가해자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경중은 좀 다루기 힘들겠지만요. 네. 성교육은 물론이고 또 성범죄는 그 무엇보다 또 무겁고 강력한 처벌이 가해져서 평생 그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조금은 좀 제대로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퀴즈 알아볼까요? 네, 청주시에서는요,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경찰에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어겨서 고발된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기침과 발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사흘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시내버스를 탔으나 이것을 한 채로 착용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턱에다가 마스크를 걸쳐서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줄여서 이것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호흡의 불편함을 이유로 마스크로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고요. 입만 가리는 정도로 쓰는 행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디스크, 2번 턱스크.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인식들이 바뀌셔가지고 네. 그리고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니까 네. 요거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긴 네, 좀 하던데. 줄어들긴 네. 하죠. 네. 그럼에도 여전히 제대로 마스크 착용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여러분들 네. 마스크 착용만 잘해도 진짜 최고의 이 백신이라고 뭐 지금으로서는 네.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네. 마스크 착용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실 동안 노래 한 곡 들을 텐데요. 586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 신인스의 장미의 미소. 네, 아내에게 장미 50송이 주는 것보다 현금 5만 원이 더 가치 있겠죠 하셨는데 현금 5만 원과 함께 장미 50송이 주시는 게 가장 가치 있겠죠. 노래 듣겠습니다. 한두 번도 아닌데 그대를 만날 때면 자꾸만 말문이 막혀서 담배만 피워댔죠. 이제야 그대에게 사랑한단 말 대신 한 송이 새빨간 장미를 두 손 모아드려요. 새빨간 장미만큼 그대를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 아는지 오늘은 그대 모습이 아주 즐거워 보여요. 그대의 두 손에 담겨진 빨간 장미가 함께 웃네요. 우리들이 만난 지 1년도 넘었는데 사랑한단 말도 못하고 마음만 졸였었죠. 이제
사랑한단 말 대신 한 송이 새빨간 장미를 두 손 모아드려요. 새빨간 장미만큼 그대를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 아는지 오늘은 그대 모습이 아주 즐거워 보여요. 그대의 두 손에 담겨진 빨간 장미가 함께 웃네요. 오늘은 그대 모습이 아주 즐거워 보여요. 그대의 두 손에 담겨진 빨간 장미가 함께 웃네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그대의 두 손에 담겨진 빨간 장미가 함께 웃네요. 빨간 장미가 함께 웃네요. 네, 5868번님의 신청곡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들었습니다. 노래 나가는 사이에 많은 분들 퀴즈 정답도 주셨는데 앞서 그 5868번님 신청곡 사연을 얘기할 때 현금 5만 원이 더 좋을까? 장미 50송이가 더 좋을까? 네, 김다롬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네. 현찰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9931번님은요. 저는 40대 여성인데 현금보다 꽃에 한 표입니다. 5만 원도 네. 좋지만 꽃 선물은 정말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네. 꽃 선물은 저는 굉장히 받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현금이 함께 더해지면 더 좋겠죠. 꽃으로, 그 돈으로 꽃을 만든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그게 최고죠. 네. 자, 저희 퀴즈 정답 발표할까요? 네, 정답은 2번 턱스크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 좀 제대로 마스크 착용하자고 의견 올려주고 계십니다. 3927번님, 김다롬 아나운서님, 항상 뉴스 잘 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마스크가 갑갑하고 답답하겠지만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꼭 마스크 착용하고 다녀요 하셨습니다. 네, 또 3308번님께서요. 턱스크요 하시면서 턱이 무거운 사람들이 마스크를 턱받이로 쓰고 다니시네요. 이런 사람들은 확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네. 보내주셨는데 네. 어렸을 때는 사실 이 볼살을 좀 가리려고 저는 약간 턱스크를 쓰긴 했어요. 아, 진짜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럼요. 네. 네,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부산시가 어제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7대 경제 안전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를 열고요. 지역 경제계와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7대 경제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우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목 상권 및 농축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의 한도를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10%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또 지역화폐 동백전, 제로페이 등을 통한 경품 행사도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도 늘어나서 3개월간 기존 요율의 50%까지 추가 감면한다고 하는데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의 재산세 일부를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도 하반기에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이요.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이렇게 7대 경제 안정 대책이 시민들에게 단비가 되길 기대한다고 합니다. 또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재확산의 큰 고비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하네요. 네, 추석 연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 앞서 첫 번째 퀴즈 정답에도 턱스크 안 되고요. 네, 네. 마스크 착용
제대로 해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알아볼까요? 네, 호주의 한 가족이요. 해변에서 바베큐 파티를 즐기다가 이것떼들에게 포위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호주의 한 가족이 최근 호주 북서쪽의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크리스마스 섬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캠핑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50여 마리의 이것한테 둘러싸였다고 합니다. 캠핑하던 가족들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이 사진을 보면요. 이것이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사이를 이동하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몸 길이가 1m까지 자라고 후각이 잘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매우 무섭게 생겼지만 해롭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SBS 정글의 법칙에 나와서 이게 또 굉장히 핫했었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먹어보고 싶은 갑각류이기도 합니다. 고소하면서도 풍부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코코넛 크랩, 2번 독도새우.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선물 받으실 분들은 3부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들으시고 정답을 바로 유추하실까요? 네, 보기가 좀 힘드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기어다녔다고 하니까 유추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네. 이게 정답이 길어서 보내기 힘드시면 번호만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보기가 뭐라고요? 1번은 코코넛 크랩, 2번 독도새우. 네. 네. 네 글자보다는 어려울까요? 5글자가 길죠.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자 참여하실 동안 나머지 뉴스들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연령별 선별 지급으로 축소가 됐고 또 돌봄비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부산 확진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순천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순천시가 자가격리자 관리를 소홀히 한 북구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요양병원 면회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이 생이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세 자릿수로 격상됐습니다. 또 추운 날씨만큼이나 어두운 소식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김다롬 아나운서가 오늘 나머지 뉴스까지 정리해 줬습니다. 우리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8754번님께서요, 장문에 문자를 주셨는데, 이젠 제법 쌀쌀하네요. 이럴 때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베스트 프렌드가 다시 살아올 수 있는 백신을 만들고 싶어요. 어제 친구가 심장마비로 떠난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라 오후에 납골당을 다녀왔습니다. 잘 있어. 이런 한마디라도 저에게 하고 떠났더라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진 않았을 텐데, 어제 진짜 대성통곡하면서 많이 울었네요. 오늘 좋아하는 OK 위로 받으면서 잠시 일 뒤로 하고 바쁜 시간 찾아와서 살아생전에 이 친구가 좋아한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신청하신다고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런 이별은 늘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그 친구의 빈자리가 지금도 여전히 너무 크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노래로라도 위로를 해드리려고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2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떠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3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에서 앵커들의 수다 저희가 퀴즈 두 문제 나갔는데요. 첫 번째 퀴즈 정답은 턱스크였죠. 네, 많은 분들께서 마스크 착용 제대로 하자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퀴즈 정답은 바로 코코넛 크랩이었습니다. 네, 김다름 아나운서가 이 코코넛 크랩이 고소하면서도 풍부한 맛이 일품이라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어떤 맛일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4963번님은 야자집게라고 불리더군요. 코코넛 크랩.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9901번님 얼마나 맛날지 먹어보고 싶네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하셨어요. 가격대가 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1030번님은 와 이거 TV에서 봤어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는데 이게 바로 옆에 있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맛도 궁금하긴 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7969번님 처음 듣는 동물입니다. 네. 7069번님 그러면서 네 정답도 함께 올려주셨고요. 3159번님도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어떤 맛일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래도 좀 예상되는 그런 맛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네, 이게 아무리 고소하고 아무리 풍부한 맛이라도 네,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못 먹으니까요. 네, 자 정답 주신 분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하겠습니다. 1번 턱스크 정답 주신 2267번님 그리고 2번 코코넛 크랩 정답 맞히신 1030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당신에게 마스크 한 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웃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저 때문에 남이 걸리면 안 되니까요. 아이들 지킴이죠. 마스크를 안 끼면 어떤 곳에도 아이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선택 아닌 필수 아닐까요?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마스크를 껴야죠. 경제 살리기입니다. 경제 타격이 크니까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야죠. 오늘 당신이 끼고 있는 마스크 한 장이 나와 우리 경상남도를 지킵니다. 이 캠페인은 경상남도와 함께합니다. 오키의 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희예요. 저에겐 외모만 보면 오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띠동갑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녀석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정말 자식 같은 동생인데요. 그런데 너무 오냐 커서 그럴까요? 가끔 아나무인처럼 굽니다. 이 녀석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와! 야! 와! 누나! 왜? 치킨 시켜 먹자. 막 통닭 서너 마리만, 30마리 다 사주겠네. 아니. 야, 김옥도 뭐 새삼스럽게 치킨 시켜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요란을 떨고 그래. 눈치챘어. 깜짝았어. 그렇지. 김옥동 씨가 오늘 쏘는 겁니까? 당연하지. 어머, 진짜? 누나. 정말 과거에 내가 열일했더라 진짜. 과거에 네가 열일을 했다고? 뭔 소리야 그게? 내가 말이야 3년 전에 정기 적금을 들어놨는데 오늘 딱 은행에서 문자가 와서 알았는데 오늘이 만기였더라고. 어머. 꽁돈 생긴 기분이야. 얼마 안 넣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 자동이체로 딱 걸어놓고 몇 프로 안 되는 거 쭉쭉쭉 나가가지고 김옥동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진짜 김옥동. 기특해. 내가 너를 또 그렇게 경제관념 있는 애로 잘 키우긴 했지. 그래 잘했어. 야, 오늘은 진짜 내가 널 잘 키웠으니까 너한테 얻어먹어도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지난번부터 먹고 싶었던 새로 나온 그 메뉴가 있었단 말이야. 신메뉴. 그거 시키자. 응? 어떤 메뉴인데? 있어. 뭔데? 내가 찾아볼게. 얼마인지 한번 보자. 너 그런 거 가지고 또 가격을 따지고 그래. 갑자기 소심해지게. 그래. 뭐 갑자기 큰 돈 들어오니까 뭐.
그래. 아니 잠깐만. 고민이 좀 너 지금 치킨 때문에 살짝 고민하는 거야? 잠깐. 누나가 너무 비싼 치킨 시킬까봐 너 그래서 고민하는 거지 너. 그런 거 같은데. 아니야. 너 왜? 고민 있어? 뭔데? 왜? 아니 뭐? 그래서 고민인. 내가 예전에 대출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응. 그게 진짜 요새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저금리예요. 이자가 거의 없어. 응. 그 대출이. 너 지금 너 지금 그 적금 만기된 거 돈 어떻게 쓸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그 대출 그거. 아니 잠깐만, 치킨 당연히 시키긴 대출 하지. 갚아야지. 야 대출 그거 제일 먼저 갚아야지. 목돈이 아니, 생겼으면 근데- 뭐 그걸 고민하고 그래. 네, 이제 또 일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응. 차가 필요하거든. 이게 보니까 또 이동할 일이 엄청 이게 또 많겠더라고. 뭔 소리고 이게? 이동할 일이 많겠더라고. 아니 그래서 뭐 지금 네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안 갚고 지금 차를 사겠다고? 야 너 그러면 그거 또 빚이 되는 거야 너. 진짜 얘가 그러니까 내가 경제관념 있게 키웠는데 왜 이러지 얘 그게 또 빚이 된다. 그러니까 저렴한 차를 현금으로 일시불 해서 사겠다는 거지. 대출은 이자가 얼마나 되니까 찬찬히 갚아 나가고. 김옥동 일단 현금 들어오면 차를 사고 일단 치킨은 다음에 사고. 김옥동 경제관념 있는 누나 얘기 좀 잘 들어봐봐. 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빚을 먼저 갚아야지. 니 그 빚 때문에 그 계속 거기에 매여가지고 마음속에 그 빚을 계속 그렇게 짊어지고 갈 기가 그게. 빨리 근데- 빚부터 갚아야지. 너무 행복한 게 적금이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얼마 안 돼도 응. 너무 행복하니까 응. 뭘 해야 될지 막 고민이 된다고. 아니 뭘 그럼 고민을 이 하냐고 돈으로 빚을 갚으라고 빚을. 복권을 그건 알겠다. 근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게 더 낫겠더라고. 뭐가? 누나랑 얘기해 보니까 생각이 싹 정리가 되네. 그렇지 빚을 갚아야지. 일단 오케이. 그래. 내일 당장 빚 차 갚으러 보러 가자. 가야 되겠다. 차. 이놈 씨기가 막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뭐 엉뚱한 소리고 내가 분명히 이게. 얘기했다. 큰 돈 생기면 빚부터 갚는 기다. 옛말에는 이런 말도 모르다. 빚 지고는 못 산다. 이런 말도 있다 이가. 엉뚱한 생각 하지 말고 바로 대출 갚아라. 좋은 말 할 대출이 얼마 안 때. 되니까 지금 일단 현금 들어오는 거. 씨기가 진짜 막. 나이다 뭐야. 야 김옥동 너 왜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철없는 게 아니라니까. 빚이 있으면 어떻게든 빨리 빚을 청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이고 참네. 누나야. 뭐? 그게 아니라니까. 뭐가 아니야? 지금 내가 생각 정리가 끝났어요. 뭐가 끝나? 생각해보니까 빚도 재산이라는 말 있잖아. 이자 낮은 대출은 찬찬히 갚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지. 요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김옥동 씨 그런 말도 있는데요. 네. 그런 말은 니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거든요. 나도 맞거든. 해당 사항 맞거든. 야, 그 마음도 불편하고 아무리 이자가 낮아도 그냥 바로 갚으면 안 빠져나갈 돈인데 일단 돈이 생겼잖아 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목돈이 생겼으면 그걸로 빚 갚는 게 우선이지. 그걸로 뭔 차를 산다고 얘기를 해. 차가 지금까지도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뭐. 이제 차 가지고 살아야지. 아니 필요하면 누나 거 들려준다니까 가끔씩. 누나 차 어떻게 살아? 하차감이 없다니까. 진짜 이놈 씨가 막. 야 오케이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그래 김옥도이 그래 니 차 사갖고 뽀대나게 이렇게 다니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내가 그래 내일 같이 가서 차 골라줄게.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그러지 않으실 거거든. 너는 오늘 또 혼날 거거든. 잠깐만 누나 말 들으니까. 응. 내 말이 맞지? 차는 필요한데 근데 이거. 아이라고. 적금 받으면 보통 뭐 하지? 적금 받으면 난 적금 더? 만기까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다 야. 그런 사람이 나한테 경제관념이 있네. 아니 뭐 그게 뭐 어쨌든 야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자. 오케이 부모님들한테 그러면 적금 만기 되셨을 때 뭐 하셨는지 물어보고 거기서 힌트를 얻자 우리. 오케이. 그럼 되겠다. 나는 가면 미국 주식 살란다. 요새 그 미국에 그 전기차로 만든 그 트럭 회사가 어서 유명하다던데. 김옥도이 그거 살까?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오케이 부모님들 얘기를 좀 듣고 너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안 되겠다. 2789번님. 안 그 되겠다. 회사 주가 떨어진 거 저기 뭐라. 그래요?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되겠다. 우리 오케이 부모님들은 적금 만기 됐을 때 그걸로 뭐 했는지 좀 문자 보내주시고요. 3927번님이 니한테 딱 할 말이 있단다. 뭐라 하시는데? 찬바람이 불면 그때 내면 빚 갚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수영이 부릅니다. 찬바람이 불면.
네, 3927번님의 신청곡 이수영의 찬바람이 불면 들었습니다. 이제 바람도 제법 차가워지고 있는 그런 계절이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우리 철없는 옥동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본인도 잠시 잊고 있었던 3년 만기된 적금.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대출 갚지 않고 차를 사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뭔가 빚이 있다면 이것부터 청산하는 게 맞지. 이게 오키 생각인데요. 옥동이는 그 대출 이자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꾸준히 조금씩 갚아가면 되고 지금 생긴 목돈으로 지금 당장 나는 차가 필요하니까 차를 사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옥동이 이런 생각이 맞는 건가요? 일단은 뭐 대출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천천히 조금씩 여유 있게 갚아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빚이 있으면 마음에 이게 뭔가 짐이 느껴지는데 그것부터 빨리 청산해야지. 어떤 얘기 옥동이에게 들려주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적금 만기돼서 목돈을 만지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도 함께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잘 활용하신 방법이 있다면 우리 옥동이가 좀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적금 만기되니까 또 다른 적금 이렇게 들거나 뭐 이런 경우들 많으시더라고요. 그걸로 다시 이제 투자의 수단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옥동이는 지금 이것을 멀리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뒤 지금 판단을 못하고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옥동이에게 따끔하게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3927번님. 당연히 빚부터 갚으셔야죠. 저는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지만 돈이 있으면 당연히 빚부터 갚아야죠. 옥동아 차가 웬 말이냐. 철 좀 들어라. 그러니까요. 옥기가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옥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3927번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4963번님, 옥동씨 급한 불부터 끄듯이 일단은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빚부터 청산해야 나중 삶에 있어서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4827번님은 빚이 없는 삶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차 없으면 걸어 다니면 되죠. 그럼 건강도 좋아집니다. 하셨어요. 일단 청취자분들께서는 옥기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옥동이가 글쎄요.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서 세상 무서운 줄 몰라서 그런 걸까요? 남의 돈 빌려 쓴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 어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빨리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를 사겠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들 더 따끔하게 야단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5334번님은요. 적금을 모아서 예금으로 만드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 전에 빚이 있다면 빚부터 갚아야 하고요. 오늘 뭐 옥동이는 본인의 생각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응원을 해주실 거라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오키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3116번님, 옥동아 정신 차리라. 빚이 재산이라니 누나 말대로 너는 해당 사항 없다이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빚이 재산이다. 이런 말은 그런 재산은 안 갖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아마 우리 옥동이가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옥동이 제가 손 딱 붙들고 가서 대출부터 갚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글쎄요 이제 약간 바람이 차가워지면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노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가을을 떠올릴 법한 그런 노래들. 그리고 오늘 일부에서 저희가 백신 얘기를 했더니 3231번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이들과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는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대요. 마음에 미련이 남거나 이럴 때 이런 백신 나와가지고 마음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승철의 인연 신청해 주셨거든요. 제가 이 노래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지금 계속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도 주시고 잠시 후에 이어질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러분들 질문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사용량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수소시장 세계 5위, 수소차 판매량 세계 1위.
대한민국은 수소경제 선도국가이기도 합니다. 이젠 수소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시간입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에너지는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 푸르고 깨끗한 지구,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갑니다. 그린 뉴딜의 중심 수소, 깨끗한 에너지로 깨끗한 세상을 꿈꿉니다. 이 캠페인은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합니다.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오케이에서는 여러분들께 생활 속 헷갈리는 법률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 시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네. 지난주 그리고 2주 전 네. 이름하여 알쓸소법. 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소소한 법률 정보. 이거 굉장히 네. 좀 반응들이 좋았어요. 괜찮죠? 네네. 저희가 평소에 법에 네. 대해서 네.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 하지만 좀 알아둬야 될 만한 그런 음. 것들을 콕콕 집어서 알려주셔가지고 네네. 오늘도 혹시 이거 연장선으로 가나요? 갑니다. 네. 특히 제가 이걸 준비했던 이유가 우리가 공부할 때 왜 네. 쉬운 거부터 해라.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소소한 걸 먼저 알려드리면 법이란 거를 조금 덜 네. 어렵게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3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정보들을 알려주실지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질문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내용 증명 네. 얘기했었고 네. 상소. 네. 네. 여기는 뭐 항소, 상고 이런 네. 용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증인 소환장을 받았을 때 반드시 내가 네.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겠네요. 네네. 네. 일단 지난주에 지금 이제 민정 아나운서의 정리를 들으시고 궁금하다 못 들었는데 하시는 분들 네네. 다시 듣기 하시면 그렇죠. 되겠고요. 네. 네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민정 아나운서님은 자녀가 둘이죠. 그렇죠.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죠. 네네. 아, 부럽네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시고. 혹시 아이들 중에 네. 엄마 나 커서 법조인 될 거야 하는 아이가 있나요? 커서 법조인이 됐으면 하는 아이는 있죠. 네. 네네. 부모 입장에서는 법조인을 키우고 싶다 이런 목표를 좀 가질 법한데 네. 아직까지는 둘 다 어리다 보니까 이 법조인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네.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뭐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그러니까요. 모르겠고 그죠? 네. 네. 저는 어릴 때 판사가 되고 싶다고.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 오,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법대를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법대를 갔죠.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학생들 질문이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판사가 되려면? 검사가 되려면 어떻게 네. 해야 되나요?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아나운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많이 거라. 받으시겠다, 네네. 질문을. 아무래도 그 어떤 특정 직업들에 대해서 네. 뭔가 동경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저 자리에 갈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긴 하죠. 네네. 네. 일단 뭐 저는 우스갯소리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일단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요. 그때그때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네. 또 국가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요. 네. 지금 현재를 네. 기준으로 해서 법조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얘기 잘 들으면 법조인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그 요건 필요한 네. 것들을 갖추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법조인을 꿈꾸는 아이들이 있다면 잘 들으셨다가 아이들에게 이러이러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더라라고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법조인을 전혀 꿈꾸지 않는데 이렇게 해 이거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들어봤더니 별거 아니네 해볼까 하실 수도 있겠죠.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 네, 저희가 4부 넘어가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3231번님의 신청곡 지금 보내드릴게요. 이승철이 부르는 인연 보내드리고 저희는 4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싶은 만큼 후회는 되겠죠. 같은 운명처럼 다시 만난다면 서러웠던 눈물이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겠죠. 날 위해 태어난 사람 그대 이젠 떠나줘요. 힘들어 지쳐도 그댈 그리워하며 살아가요. 지워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L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로 넘어왔습니다. 이변을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법조인이 되는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때그때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법조인이 되는 길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네. 일단 뭐 변호사시니까요. 네.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죠. 일단 네.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음. 하는 분들은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된 분들입니다. 네네. 네, 과거에는 사법시험을 통해서 법조인 배출이 됐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법시험이 1963년에 1회가 실시가 됐었는데 네. 2017년 12월 31일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으로 그 로스쿨이라고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졸업 예정자도 응시 자격을 가진 걸로 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들이 처음 응시를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 3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응시를 했지만 뭐 불합격했던 재수, 삼수생들도 다시 응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네. 법학전문대학원에 나오고 5년 안에 네. 변호사 시험에 만약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응시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네, 변호사 시험이 1년에 딱 한 번만 시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생이 5년 내에 최대한 응시할 수 있는 횟수는 5번입니다. 네. 이게 횟수가 기준이에요. 횟수가 아니고. 네네. 네네. 그래서 몇 번 응시했는지 상관없이 5년 안에. 네네. 5년 안에만 네.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그 5년 기간 중에 병역의 의무, 네. 군대를 가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은 응시 기간이 연장됩니다. 네. 5년 안에 뭐 내가 계속해서 시험을 봐야지 하더라도 최대 5번이니까 네네. 이 안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겠네요. 있죠. 많다라는 건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네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내 시험에 응시했는데 결국 합격을 하지 못해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는 이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하는 게 사실 굉장히 심신의 부담이 돼요. 그래서 5년까지 그냥 다 도전 안 하고 중도에 다른 길로 가겠다. 네. 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민주 변호사는 어땠어요? 변호사 되는 과정이? 저요? 네. 저도 일사천리? 아니죠. 뭐 그냥 열심히 공부를. 네. 쉬운 게 있나요, 어디? 그렇죠. 네네. 네. 특히나 공부라는 거 저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네. 옆에 있으면 한 대 이렇게 때려주고 싶어요. 네. 아,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네.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다 하는 쪽에 드니까 네. 공부를 해보니까 30대의 공부라는 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체력이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한 20대까지 이제 공부로 하는 건 좀 승부를 보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공부도 다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답입니다. 거죠. 네. 네.
자, 그럼 일단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되는 거고요. 판사나 검사는 공무원이니까 네네. 이건 좀 다르겠네요. 다르죠. 네. 일단 판사나 검사 임용은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또 별도의 임용 절차를 거쳐서 통과한 사람이 됩니다. 네. 일단 판사 먼저 말씀드릴게요. 판사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법조인,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변호사죠. 네. 변호사로 경력을 쌓은 후에 법관 임용에 응시를 하면 서류 심사, 필기 시험, 면접 시험 등을 통해서 최종 합격한 사람이 임용 대상자가 됩니다. 네. 과거에는요, 사법 시험에 합격해서 그 연수원 성적까지 해서 지원자 중에 성적 순으로 판사에 임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법조인이 되고 경력 없이 바로 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조 직역에서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왜 연수원 나오자마자 판사 되는 경우들. 네. 어린 분들이. 네네네.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연륜도 더 있고 사회에 대한 경험도 더 있는 분들이 이제 판사를 할 수 있겠네요. 뭐 나이가 어려도 사회 경험이 있을 수도 뭐 있기 그럴 때문에 수는 있지만. 일반화하기는 네네.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네. 그 예전에 소년급제라고 있었어요. 네. 대학 다니면서 고시 공부해서 이제 합격한 분들 그런 경우보다는 뭐 아무래도 법조 경력도 있고 하니까 네. 연륜이나 경험, 식견 등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실제로 제가 재판을 하면서요. 진짜 재판을 잘하시고 유쾌하고 네. 또 조정이나 판결도 굉장히 적절하게 잘하는 판사님이 계셨어요. 재판 과정이 유쾌할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기억에 남아요. 저희도 많은 판사님들을 보지만 아, 정말 저분은 정말 잘한다. 이런 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판사의 그 어떤 이미지 이런 거 생각하면 딱딱하고 약간 고압적인 태도 고압적.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좀, 분들도 네네.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 그랬어요. 너무 네.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잘하셨어.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변호사로 아주 상당 기간 일을 하시다가 네. 법관으로 이제 법원에 들어가신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경력 법관을 뽑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변호사, 판사까지 알아봤고요. 네. 그러면 검사는 어떻게 해야지 임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검사 임용은 검사가 소속된 법무부에서 주관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이다. 내가 검사가 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그 법학전문대학원 다니면서 검사가 되는데 필요한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을 수강을 하면서 네. 또 그 학생이면서 검찰에서 그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실습도 거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일정 성적 이상이면 그 3학년 때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2학기에 실시되는 검사 선발 과정에 응시를 해서 일단 합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변호사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까지 최종 합격을 하면 임용 대상자가 됩니다. 네. 그럼 판사와는 좀 다르네요. 네. 변호사 시험 치기 전에 어쨌든 검사 선발 과정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검사 선발 과정에 합격을 해놓고 네. 이후에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검사로 임용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검사 임용에는 통과했는데 이후 변호사 시험에 낙방을 해서 네. 최종 검사 임용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검사가 되는 길은 이거 말고도요. 아까 그 법관은 경력법관으로 네. 이제 임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사도 검사 임용이라고 해서 네. 일정한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실제로 검사가 돼서 이제 임용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보통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일단 법조인은 사법시험 쳐야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많은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것은 많으실 텐데. 옛날 얘기. 네. 네. 사법시험 폐지 이후에 판사나 검사 임용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이들이 뭐 엄마, 아빠, 판사, 검사, 변호사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좀 저희 방송을 다시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현실적으로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나 해 뭐 이런 거 이제 안 되죠. 요즘 네. 애들은. 근데 네네. 4963번님이 혹시나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교육기간 동안에 일정한 수준이나 성적이 미달되면 자동으로 퇴학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일단은 뭔가 무리를 일으켜서 그 아웃된 경우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요. 일정 수준의 성적이 미달되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돼서 굉장히 열심히 네, 굉장히 하시겠죠. 큰 문제가 있지 않으면 네. 네. 근데 문제가 있으면 퇴학
가능하죠. 네. 우리 이민주 변호사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퇴소가 퇴소. 가능합니다. 네. 네네. 네. 큰 무리를 빚었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또 다음 이야기는 어떤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그 민정 아나운서 운전하시죠? 네, 하죠. 네. 이렇게 매일 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직도 운전을 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는 게 더 편해서. 네. 네. 근데 이게 또 매일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운전을 할 수 없으면 완전 너무너무 불편하죠. 불편하다고 네네네. 네, 그런 상상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운전을 뭐 굉장히 빨리 한 건 아닌데 네. 이제는 차가 없는 생활은 참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고요. 특히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저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또 뭐 비바람이 친다거나 네네, 그죠? 날씨. 또 뭐 지방에 갈 일이 있다거나. 네. 그래서 그런데 택시나 버스 또 택배 기사님처럼 차량을 운전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은 운전을 못하게 되면 네. 엄청난 타격이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 보통 뺑소니, 도주운전이라고 네. 합니다. 네, 뺑소니나 음주운전, 대형 인명사고를 냈거나 네. 또 벌점이 초과된 경우와 같은 때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난 억울하게 면허가 취소됐다, 정지됐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가만히 있으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은 그냥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건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뭐라도 하면 방법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네. 일단 이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은요. 경찰에서 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처분을 받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뭔가 하셔야 되는데 네. 그 뭔가가 뭐냐? 그 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또는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의 신청이나 행정 심판을 하는 것은 그 해당 행정기관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2, 3개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그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운전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네네. 네. 또는 모범 운전자로서 처분 당시에 3년 이상 교통 봉사 활동 우리 왜 다니다 보면은 네네. 모범 운전자분들이 운전자, 이렇게 교통 옷 입으시고 네네 지도해 주시잖아요. 지도하시죠. 네. 네. 이렇게 하셨거나 또 뺑소니범을 검거해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일이 있다거나 이런 데에 해당하면요. 취소해서 면허 정지로 감경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시면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이나 행정 심판을 좀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좀 억울하거나 아니면 네. 좀 특수한 상황이거나 이럴 때. 네. 그런데 이렇게 이의 신청이나 행정 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이게 뭐 100% 다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을 테니까요. 없죠. 네. 그리고 나는 도저히 여기에 승복할 수 없다. 하실 때는요. 결국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서 법원에 네.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행정소송을 통해서 또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한테 내려진 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부당하고 억울하다. 이러실 때에는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는 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처분이 정당하고 특별히 구제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네. 이의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보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 데 대한 사유를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이것이 나는 좀 부당하다고 느끼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 심판을 할 수 있다. 요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보면 네. 뭐 예전에 비해서는 어른들은 그런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게 너무 쉬워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간혹 하시는데 어쨌든 부부가 살다 보면 갈등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뭐 이제 서로 좀 시간을 갖자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래서 보통 이제 별거에 먼저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런 경우 계속해서 별거 상태를 유지하면 뭐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민정 씨 혹시
본인이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건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네.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네네. 네. 자동 이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도 이 변호사로 일하면서 상담을 하다가 음. 자동 이혼이란 말을 몇 번 들어봤거든요. 네네. 자동 이혼이란 말은 일단 법률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자동 이혼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혼은요 반드시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고요. 네네. 이 이혼 신고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배우자랑 같이. 그러니까 협의혼의 네네. 경우에는 법원에 같이 가셔가지고 절차 밟으시고 협의혼 확인서 도장 받으시고 그걸 갖다 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재판상 이혼을 하실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혼 판결이라든지 이런 걸 첨부를 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이혼이 됩니다. 네. 판결로 이혼 판결 받으셨는데 신고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이혼 안 됩니다. 음. 신고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이 얘기도 많이 들으셨다면서요? 자동 이혼. 네, 그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이 말은 도대체 왜 나온 거예요? 인터넷에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아무래도 장기간 별거를 한 경우에는 네. 부부는 같이 살아야 부부죠. 그렇죠. 네네.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장기간 별거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이건 부부로 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된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말 같은데 네. 이혼 사유가 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확인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네. 이혼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까지 저희가 그러면 정리를 하면 될까요, 오늘? 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오늘도 또 아쉬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주 계속 게스트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이민주 변호사가 함께했던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네. 아쉬워서 말이 안 나오네요. 사실 이민주 변호사는 저와 그 이바구 스튜디오 때부터 네, 쭉 계속해서 했죠. 법률 정보들 많이 알려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슬프네요. 아쉽고 아직도 정리해드릴 게 산더미인데 그죠. 이거를 다 어떻게 하나. 아직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방금 민정 아나운서님이 네. 매일 이렇게 게스트들과 작별 인사 하신다 그러니까 네. 그 김광석님의 노래 중에 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네. 네. 왜 이래요, 갑자기? 아까 그 좀 요즘 사람들이 쉽게 헤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에게 쉽지가 않네요. 아니 근데 이래놓고 네. 여러분 이민주 변호사는요 금요일 날 딱 좋은 라디오에서 강영 씨와 함께 러브 FM 청취자분들도 만날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 6615번님께서 오늘 이변 반갑다고 네네. 네, 문자도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양한 법률 정보들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네. 여러분들 이변의 그 근황이 궁금하시면 금요일 딱 좋은 라디오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저도-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네, 저도 민정 아나운서 언니와 네.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네. 뭐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만나질지 모릅니다. 그럼요. 네네. 다들 행복하시고 코로나 위기 다 같이 극복해 보아요. 네. 네. 그동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케이 수요일 순서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앞서 이변을 반겨주셨던 6615번님의 신청곡 이문세의 휘파람 남겨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에는 똑띠 김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4시에 무조건 오케이. 그대 떠난 여기 노을진 산마루턱엔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그대여 나의 어린애 그대는 휘파람 위 불며 떠나가 버렸네 그대여 나의 정이여
내 곁을 떠나갈 적엔 그래도 섭섭했었나 나를 보며 눈물 흘리다 두 손 잡고 고개 끄덕여 달라 하기에 그렇게 하기 싫어서 나도 울었네